너무 약간 답답하죠. 잠깐 끌까요? 잠깐 껐다가 좀 추워지고 다시 킵시다. 자, 껐다가 좀 추워지면 오늘은 얼마나 우리 진도를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 그 단어가 나왔던 그 더블 머신 러닝 또는 더블 디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트 이거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예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내가 그 지난 학기에 했던 프로펜스코 리지듀얼 그 OLS 그거를 예로 하겠어요. 근데 지난 학기에 그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잠깐 그 OLS 및 프로펜스코 리지듀얼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디바이어스드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사실 그 설명한 OLS 및 프로펜시스코 리지듀얼은 더블 디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는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더블 디바이어스로 만들고 그게 왜 더블 디바이어스인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가우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교가 안 왔구나. 오늘 지난번에 그 조교가 R 쓰는 걸 했는데 너무 여러분이 R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설명을 했으나 매우 못 알아듣고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거의 R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R에서 뭐 랜덤 포리스트, 뭐 라쏘, 뉴럴 네트워크 하는 거를 두 번째 세션에서 시범을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모르겠죠. 오늘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이 R에서 겨우 OLS 정도 할 줄 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후반부에. 그래서 일단은 그 OLS, PSR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 슬라이드에 그 내용이 있어서 자, 이 슬라이드는 아마 이 내용은 지난 학기에 들은 사람은 이제 봤습니다. 근데 뭐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리니어 모형을 가지고 OLS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리니어 모형은 이 이펙트가 상수라고 이제 가정하잖아요. 근데 실제의 경우는 이펙트는 이제 상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람들이 막연히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펙트가 만약에 상수가 아니면 그래도 무시하고 상수라고 가정하고 추정하면 그 상수가 아닌 이펙트의 평균을 추정하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왔어요. 사실 나 자신도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질문이 이펙트가 x의 펑션 mu dx unknown 펑션인데 이렇게 OLS에서 상수로 이펙트를 가정하고 추정하면 실제로 OLS가 뭐를 주는 거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펙트는 거의 상수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 PS 우리 정의했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앵그리스트 피시키오 책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 더 이보다 한 10년 전에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인데, OLS의 이 D의 슬롭은 이 μdx의 그냥 기대값이 아니라 μdx 곱하기 이 특정 웨이트의 웨이트를 이제 곱한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웨이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웨이트는 d 기분 x의 컨디셔널 베리언스 이거에 이제 프로포셔널 한 거죠. 근데 이제 d가 바이너리기 때문에 이제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컨디셔널 민 곱하기 이제 요게 d가 1일 확률이죠. 곱하기 d가 0일 확률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그 파인딩의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파인딩의 조건은 컨디셔널 민이 그 d 기분 x의 리니어 프로젝션하고 같다.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반면에 컨디셔널 민은 컨디셔널 덴서티를 가지고 적분을 한 거죠. 이거는 컨디셔널 덴서티를 적분한 거, 이거는 이렇게 정의가 돼서 x의 그 리니어 펑션이 되죠. 이 부분이 사실 뭐 베타라고 하면 x의 리니어 펑션이 됩니다. 그럼 이거 왜 이 가정을 했느냐? 그 설명을 잠깐 이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y식에다가 리니어 프로젝션을 합니다.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면은
여기도 x가 있네요. x를 여기 안에. 자, 이제 먼저 여기다가 리니어 프로젝션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되고 x는 그냥 빠져나옵니다. 리니어 프로젝션 컨디셔널 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이 되고요. 왜냐하면 코베리언스가 x하고 0이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 식을 여기서 뺍니다. 그러면 왼쪽이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x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를 파셜 아웃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x 파셜도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를 파셜 아웃 한 식이 이제 요건데, 여기는 이제 x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베타 d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OLS를 양쪽 식에다가 요거를 곱해서 베타 d에서 풀게 되면 이렇게 OLS처럼 되죠. 단지 이제 리그레서가 원래 d가 아니라 d 빼기 리니어 프로젝션, 그리고 이제 y도 이제 y 빼기 리니어 프로젝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베타 d를 사실 구할 수 있고, OLS 에스티메이터는 실제로 요거의 이제 샘플 버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바깥을 보면 베리언스처럼 보이는데, 베리언스가 되려면 요 안에 요 기대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젝션이 들어가면 이제 해석하기가 난감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리니어 프로젝션이 여기 기대값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이유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젝션이 안에 들어가고 바깥에 제곱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 기대값은 이거 x의 난리니어 펑션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에 이 리니어 프로젝션은 요 나머지 부분은 상수기 때문에 항상 그 x의 리니어 펑션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조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언제 성립하느냐? x가 디스크리트하고, 우리가 이제 x가 많이 디스크리트하면 그 x의 모든 밸류에 대해서 더미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x가 뭐 1이다 더미, x가 뭐 1.5다 더미. 그 더미를 다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난리니어리티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요 조건이 그때는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조건이 이제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그러면 이 트루 이펙트가 x 헤테로지니어스 할 때 그럼 OLS 하면은 D의 슬롭이 뭐를 추정하는 거냐? 이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죠.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기대값으로 이걸 하면은 결국은 분모 분자도 다 이 기대값이 대신이 돼야 이 해석이 나와요. 둘 다 돼야. 사실 요거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 화면에 요로 가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분자거든요. 분자도 요 기대값이 등장을 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엑셀 리니어 펑션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 리지디어라 트리트먼의 리지디어라고는 이 오소거널해서 요 부분은 빼도 돼. 사실 x의 아무 리니어 펑션이 여기 들어와도 마찬가지. 거의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아까 말한 컨디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보면 트리트먼이 외생이다. 그리고 우리 포텐셜 아웃컴 다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y는 항상 이제 이렇게 써지니까 여기다가 내가 그 d하고 x 기본 컨디셔널 민을 합니다. 그러면 요 y는 이렇게 되겠죠. 그 y0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d가 컨디셔닝 셋에 있으니까 d는 그냥 빠져나오고 요 컨디셔널 민이 앞에 이렇게 붙습니다. 종빈아, 너 저기 펜 좀 한번 어디서 구해봐라. 펜 있나 어디? 이거 마커. 자,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이 엑소지네어티라는 게 d가 x가 기본일 때 y0, y1하고 독립이거든요. 그 말은 여기서 d를 빼도 d가 이제 빠지는 거죠. 이 독립이니까. d를 빼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d를 빼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헤테로지니어스 이펙트고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인터셉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슬롭 d의 슬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에러 텀을 y 빼기 이 컨디셔널 민으로 정의를 하면 그럼 이제 컨디셔널 민을 이쪽에 놓고 u를 이쪽에 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컨디셔널 민 이퀄 y 마이너스 u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u를 오른쪽에 옮기면 그 다음에 굉장히 예쁜 식이 나오죠. 굉장히 예쁜 식이에요. 이게 왜 예쁘냐? 지금 y가 연속일 필요가 없어요. 바이너리도 상관없고 y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식이 항상 지금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리니어식처럼 생겼죠. 단지 이제 문제는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리니어식처럼 생겼고 우리가 여기서 보던 리니어 보드라고 달리 이 슬롭이 d의 슬롭이나 뭐 인터셉 같은 게 지금 다 x의 펑션으로 언노운 펑션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적절한 네임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코절 리듀스 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럭처럴 폼이라는 거는 DGP거든요. DGP. 근데 리듀스 폼은 뭐 DGP를 막 스트럭처럴 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도출하는 거고요. 리듀스 폼은 보통 그 관심 있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은 리듀스 폼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요 헤테로지니어스 이펙트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코절 리듀스 폼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썼어요. 왜냐하면 리듀스 폼이지만 코절 이펙트의 그 안에 들어있다. 여기에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썼지만 이 식은 y의 폼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고요. 단 조건은 이제 y1 빼기 y0가 말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y가 캐티고리컬이면 이제 이런 거는 바로 말이 안 되죠. 캐티고리컬이면 예를 들어서 뭐 y1이 3이고 뭐 y0가 뭐 1이다. 그러면 세 번째 캐티고리 빼기 첫 번째 캐티고리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말고는 이게 말이 되기만 하면 항상 이 식은 성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갖고 내가 뭘 하느냐? 이 식을 내가 이 OLS 포뮬라에 이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 OLS 포뮬라가 뭐가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헤테로지니어스 할 때 OLS의 그 D 슬롭이 도대체 뭐랑 같아지느냐 궁금한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헤테로지니어스 이펙트가 나타나는 Y식을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OLS 포뮬라에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어떻게 되냐면 뭐 아무튼 답이 좀 예쁘지는 않은데,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OLS는 여기 A 더하기 B로 가는데요. 이 A는 요 헤테로지니어스 이펙트의 웨이티드 에버리지고 B는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이어스가 0이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 OLS가 이제 인컨시스턴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웨이트도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은 그 우리가 지난 학기에 했던 오버랩 웨이트인데, 뒤에 부분은 요 프로펜시 스코어가 요 리니어 프로젝션하고 많이 다를수록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X 밸류에다가 웨이트를 많이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웨이티드 에버리지긴 하지만 좀 말이 안 되는 웨이트다. 앞에 거는 오버랩 웨이트고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게 왜 좋은 건지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학기도 한 것 같고, 여하간에 이 뒤에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웨이티드 에버리지고, 바이어스는 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단지 만약에 PS가 리니어 프로젝션하고 같으면 바이어스가 없어진다. 바이어스가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서 아까 말한 이걸로 돌아가는 PS가 리니어 프로젝션하고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려면 우리가 PS가 이거 리니어 프로젝션하고 같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성립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를 이제 내가 서제스트 했냐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OLS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번거로운 조건을 내가 달았거든요. 컨디셔널 민이 이거랑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자리에다가 리니어 프로젝션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이 컨디셔널 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여기도 이게 되고 여기도 이게 되고 이거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까 번거롭게 컨디셔널 민이 리니어 프로젝션하고 같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OLS를, 그러니까 내가 PS를 구해서 트리트먼트에서 PS를 뺀 리지디어를 가지고 OLS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아까 말한 그 오버랩 웨이트 에버리지 요거를 바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 이상한 조건 없이.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내가 2018년에 그 바이오메트리카에 쓴 건데, 여러분이 너무 간단해서 이거 뭐 아무나 하지, 사실 그래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 문제는 뭐냐? 하나 단점은
이제 이 PS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뭐 프로빗이나 로짓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뭐냐면 그거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PS를 잘못 설정했다.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PS가 잘못 설정됐을 때 에스티메이터가 그래도 좀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논문에서 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파이 x가 지금 프로펜 스코어거든요. y에서 그 y의 그 프로펜 스코어 기본 컨디셔널 민을 빼주자. 그러면 이 에스티메이터가 좀 로버스트해진다. 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있으나 마나 사실 다 이거는 이제 0이라 상관은 없는데 스몰 샘플에서 만약에 뭐 라지 샘플이든 이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좀 틀려도 더 결과가 로버스트하게 나온다. 이게 이유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알았던 건 뭐냐면 이거를 쓰는 것보다 이거를 쓰는 게 더 로버스트하다는 거는 알았어요. 이거를 써주는 게 정확한 이유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더 로버스트하다를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추정하려면 이거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봤듯이 뭐 커널 리그레션 이런 거 해야 되고 x가 디멘션이 커지면 그런 난파라메트릭 리그레션은 잘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알거든요. 반면에 이거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PS를 추정을 하면은 예컨대 내가 이제 PS를 추정을 하면은 내가 PS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프로빗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y 기분 이거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PS가 요 프로빗에 들어가는 리그레션 펑션하고 완투 아니기 때문에 이 컨디셔널 민을 이거의 파워 펑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y를 그렇죠. y를 요 파워 펑션에 OLS 하면은 요거 다 구해서 그 프리딕티드 밸류를 그냥 사용하면 돼요. 이거는 PS가 one 싱글 디멘셔널이기 때문에 훨씬 추정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거예요. y 기분 x가 더 좋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더 프랙티컬하기 때문에 이거를 했습니다. 이거? 이게 이거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데피니션 이거 데피니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면을 보면 이 화면에 보면 이제 원래 내가 처음에 이제 프로포즈한 거는 y를 d 프로펜 스코어에 OLS 하는 건데 이 OLS가 요 프로펜 스코어가 잘못했을 때도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y 대신에 y 마이너스 요거를 쓰자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임플리먼트 할 거냐? 여기 나와 있죠. y를 요 파워 펑션에다가 OLS에서 슬롭을 구한 다음에 그 프리딕티드 밸류로 요 부분을 구해서 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요 PS 트리트먼트 요 리지듀얼에다가 OL에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파워 펑션이라는 게 뭐 많이 쓰면 그 멀티 코디네이트 심해서 잘 안 좋죠. 그래서 이 펑션의 파워 펑션의 오도를 보통 2 아니면 3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정을 했더니 이제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 화면에 여러분 바닥을 보면 아니 여기를 먼저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nearly double D bias DDB라고 좀 나오죠. nearly DDB. 그럼 진짜 DDB는 뭐냐? 진짜 DDB가 되려면 Y백이 이제 컨디셔널 민을 하면은 DDB가 되고 이제 요게 이 논문하고 뭐 또 작년에 이코노메트리카도 있고 또 이 비슷한 논문 관련된 게 또 이코노메트리카 한두 개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메인인데 그러면 도대체 더블 D 바이어스라는 그 이름이 왜 나오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2020년에 나온 이제 바이오 스태티스틱스에 나온 논문인데 이걸 왜 올려놨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저자가 이 코절 이펙트의 머신러닝이 이제 보면 이제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머신러닝을 쓰이는데 현재로는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유용하게 쓰인다. 하나가 하나가 이 타겟티드 미니멈 로스 베이스드 에스티메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겠어요. 설명하기가 길고 이게 그 IPW의 일종이라서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별로 좋지가 않아서 뭐 트리밍도 해야 되고 요거는 빼고요. 이제 그 두 번째가 이게 바로 이 DDB 머신러닝이에요. 그 DDB 머신러닝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것도 모르는 펑션이고 이것도 모르는 펑션이거든요. 이런 거. 모르는 펑션을 우리가 뉴슨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뉴슨스 펑션을 머신러닝 방법으로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머신러닝으로 추정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OLS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는 그건데 우리가 프로비셔널 로짓으로 할 거를 머신러닝 방법으로 하겠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여기 써 있듯이 DDB 머신러닝은 이제 좀 더 새롭게 나왔고 이게 이제 머신러닝 추정한 거를 가지고 그 뉴슨스 펑션을 이제 머신러닝을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근데 머신러닝 방법 중에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머신러닝이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국 투 스테이지 에스티메이터가 됩니다. 첫 번 스테이지는 머신러닝으로 뉴슨스 펑션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X로 바꿔놓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OLS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unknown 펑션을 추정한 걸로 이제 대신하면 추정 에러가 있고, 그 추정 에러가 그 두 번째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 에스티메이터의 그 베리언스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들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그 이펙트를 구하기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 주는 이펙트를 구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DDB 리더리처에서 이제 증명한 게 뭐냐면, 만약에 첫 번째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들이 뭐 분포를 모르고 복잡하더라도 그게 트루 펑션의 n의 4분의 1승보다 빨리 컨버지하면 그러면 그게 두 번째 단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게 보였습니다. 이게 크리티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머신러닝으로 한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두 번째 이펙트 에스티메이터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몰라도 된다. 단지 머신러닝 에스티메이터가 n의 4분의 1승보다 빨리만 트루 펑션에 컨버지하면 그럼 괜찮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달리 말하면 이제 n의 4분의 1승보다 빨리 컨버지만 하면 이거 트루 밸류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에스티메이터들이 n의 4분의 1승보다 빨리 가느냐, 알려진 게 몇 개 있는데 랜덤 포리스트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 있고 또 이 라쏘도 돼요. 여기는 이제 하일리 어댑티브 라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라쏘의 경우는 이렇게 빨리 하려면 무슨 뭐 레귤러티 컨디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일리 어댑티브 라쏘라고 했지만 실제 뭐 쓸 때는 사람들이 그냥 라쏘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우리가 투 스테이지 에스티메이션으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는데 1단계에서 뉴슨스 펑션을 머신러닝으로 이제 이를테면 세 개 중에 하나로 추정해서 추정된 거를 집어넣고 하면 이펙트를 구하면 마치 그 트루 뉴슨스 펑션을 알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게 이제 요 DDB 리더리처의 이제 요지예요. 뭐 지금 이 논문은 뭐 거의 식도 없고 여러분이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식이라는 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네요. 식이 아예 없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데 이제 DDB가 되려면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페이퍼에서
그 DDB 페이퍼에서 말하는 이제 네이만 오소고넬러티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크로스 피팅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크로스 피팅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 피팅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크로스 피팅은 뭐냐면 이 뉴슨스 펑션을 추정하는 그 데이터하고 이제 1단계죠. 여기 이제 다시 말해서 그 풀 스테이지의 데이터죠. 풀 스테이지에 쓰이는 데이터하고 요 2단계 세컨 스테이지 데이터 하고 이제 독립해야 된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를 나누면 돼요. 데이터를 나눠서 절반은 풀 스테이지에 뉴슨스 펑션 그 머신러닝 할 때 쓰고 세컨 스테이지 이펙트 추정할 때는 이제 나머지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레커멘드 하는 거는 절반씩 나눠서 하지 말고 한 샘플을 한 예를 들자면 뭐 4등분 한 다음에 우리 옛날에 한 것처럼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만약에 4등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섭샘플 가지고 뉴스 펑션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나머지를 가지고 추정하고 이제 그리고 이 역할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우리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막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에스토밋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가서 이 크로스 피팅한 게 만약에 4개가 데이터를 4등분해서 하면 에스토밋이 4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평균해서 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약간 다른 걸 프로포즈 하는데 아이디어는 그래요. 데이터를 나눠서 하면 여러 개가 나오니까 나중에 그 모든 거를 평균해서 쓰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샘플을 하나, 둘, 셋으로 나눴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만약에 내가 1단계에서 1단계에서 머신러닝이 아니라 OLS를 했다. 그러면 이제 OLS가 어떻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OLS는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인버스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샘플을 가지고 OLS를 하면 여기 OLS 한 게 예를 들어서 B 1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베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베타 1.
너무 약간 것 같죠. 여러분 뭐 헷갈릴 테니까 여기다 뭐 J를 쓸까요? J를 쓰는 게 더 덜 헷갈려.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OLS로 예를 든 거예요. 사실은 OLS를 하진 않죠. 머신러닝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첫 단계에서 OLS를 썼다. 그럼 OLS는 그 S1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베타구나. 이 베타를 구합니다. 베타. 베타 햇을 구하고 여기 1이라는 게 이거는 그 S1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세컨 스테이지에 사용할 때는 그 리그레션 펑션 부분에다가 XJ를 쓰고 이 J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샘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풀 스테이지가 OLS처럼 간단하지 않고 만약에 풀 스테이지가 프로클랜 스코어다 그러면 이거를 대박. 만약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정하는 게 PS다. 그러면은 요 알파를 1단계에서는 S1을 가지고 프로빗을 로짓해서 알파를 추정합니다. 2단계에 쓸 때는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지만 요 펑션의 이벨루에이션 포인트는 S2나 S3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뉜다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PSR 같은 경우라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S2, S3,
하고 t 마이너스 파이 xj y 마이너스 j 기분 xj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건 이 크로스피팅 설명하고 있어요. 네이만 오쏘골레르는 아직 설명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다 내가 이렇게 썼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뭐 에스터밋이 들어와야겠죠. 들어오고 실제로 할 때는 프로빗이 아니라 뭐 뉴럴 네트워크, 뭐 라쏘, 뭐 아까 말한 랜덤 포리스 이런 걸로 추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밀어 넣어야죠.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크로스피팅의 이제 아이디어고 네이만 오쏘고널리티는 그거를 좀 더 다른데요. 네이만 오쏘고널리티 이걸로 설명을 하면 자 이제 그 다음에 네이만 오쏘고널리티를 설명을 하면 요거는 내 지금 드래프트 페이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네이만 오쏘고널리티는 지금 지금 여러분 그 올린 파일 중에 거기에 보면 있는데요. 올린 파일 중에 이게 어디냐면 올린 파일 중에 여기 ISRML이라고 이제 노벤브라고 쓴 파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몇 페이지냐 6페이지 꼭대기에 보면은 그 이러한 모먼트 컨디션이 하나 나옵니다. 약간 모먼트 컨디션이 이상한데 왜 이제 이게 등장을 하냐면 이 모먼트 컨디션 안에 저 베타 PSR이 이제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먼트 컨디션을 베타 PSR에 관해서 풀면은 아까 말한 이 프로펜스코 리지디얼 에스펙트 나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요 리지디얼을 요 Y 리지디얼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기 아까 X 들어간 게 있었고 파이 X가 들어간 게 있었죠. 일단 요거를 보면 요 리지디얼이 여기에 Y 리지디얼에 곱해지고 이게 여기에 곱해지니까 가로를 전개해서 PS에 대해 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먼트 컨디션이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모먼트 컨디션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DDB가 아니지만 이 자리에 X가 들어가면 DD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먼트 컨디션을 왜 얘기를 하냐면 저 모먼트 컨디션을 에서 이제 뉴센스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내가 펄터브 한다 그래. 디스터브 하는 감이 이상하지만 이걸 조금 틀리게 바꿔놓고 그거의 데리버티브로 구했을 때 0이 되면은 그게 네이먼 오쏘거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한번
뭐 별로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미분만 한번 하면 되니까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여기서 y 기분 x가 등장하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예, t 마이너스 어, 지금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요 뉴스스 펑션에다가 각각 뭘 더했는데 이걸 보면 요 세타 x는 x의 펑션이고요, px도 x의 펑션이고요. 스몰 p를 씁시다. 스몰 p를 이제 쓰겠어요. 여기다가요. 요것도 x의 펑션이고 요 a하고 b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이걸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뉴슨스 펑션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0이 아니면 요만큼 뉴슨스 펑션이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뉴슨스 펑션을 약간 이제 펄터브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잘못했다. 여기 아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고 길어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야죠.
이게 아직은 그 패키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DDB 중에 그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하는 거는 저 스테이타 최신 버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쓰려면 좀 내용을 알아야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쓸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식을 내가 A하고 B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A하고 B를 0으로 놔요. 먼저 여기서 보세요. 내가 A에 대해 미분을 한다. 그러면 이 상수도 세타 X가 여기서 나오겠죠. 첫 번째. 여기는 A가 없으니까 이 미분한 게 세타 X 곱하기 요거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A, B를 0으로 놓으니까 여기서 요거는 빠지고 결국은 첫 번째 데리버티브는 A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세타 X 이렇게 돼요. 요거 A에 대해 미분하고 여기다 곱한 다음에 B를 0으로 놓은 거예요. 뭐 마이너스 사인을 하나 붙겠죠. 요거 0인가요? 아닌가요? 자신 있게. 이거 0 아니에요? 세타 x는 x의 펑션이고 곱하기 d 마이너스 파이 ps인데 이거 0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 어떤 게 있는데 그거에 컨디셔널 민을 뺀 뉴지디얼은 그 x랑 항상 그 오소건을 해요. 그쵸?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안에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의 안에 컨디셔널을 하면 세타 x는 x의 펑션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안에 요게 남잖아요. 요거는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컨디셔널 민을 뺀 뉴지디얼은 그 컨디셔닝 변수에 관련된 거하고 다 오서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A에 대해서 미분해서 데리버티브가 0이니까 이 펑션은 요게 조금 틀려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제 네이만 오서거널레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펑션이 내가 이거 조금 바꿔도 별로 바뀌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B에 대해 미분하면 그건 약간 번거롭죠. 그냥 B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긴 하는데 뭐 괜찮아요. 요거 미분하면 여기 베타랑 PX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따라 나오는데 B가 0이 되니까 요걸 미분하면 두 개의 텀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타하고 PX가 나오고요. PX 여기에 D-PX가 나오고 더하기 그다음에 요거를 그냥 두고 이걸 미분하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네, PX가 빠져나오겠죠. PX
자, 두 번째는 B에 대해 미분을 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 있어서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이제 프로덕트 룰 있잖아요. 디퍼런시에이션 쓰면 이제 앞에 거 B에 대해 미분하면 QX가 나오고 베타 나오고 뒤에 이제 이거를 B를 0으로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를 A, B를 다 0으로 놓고 B에 관해 미분하면 PX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텀이 나오는데 이거 0이에요? 아니에요? 아래 거. 아래 거 중에 첫 번째 텀 0이에요? 아니에요? 0이죠. 왜냐하면 px가 x의 펑션이니까 이거는 리지듀얼하고는 오서거널 하거든요. 그럼 두 번째 거는 이것도 0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서거널하고 px에 이것도 오서거널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pathwise derivative라고 부릅니다. pathwise derivative. 이 pathwise derivative가 패스라는 말은 이제 요거예요. 요 세타 x, px. 이제 그 패스를 따라 그 뉴슨스 펑션이 조금 벗어나는데 트루 밸류에서 그래도 이 모먼트가 얼마나 바뀌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패스와이즈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그게 0이 되면 모먼트가 그 뉴슨스 펑션이 좀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펑션이 네이버는 오서거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키 컨디션이에요. 그럼 지금 저 B에 대한 그 미분에서 두 번째 답에 이거 97 맞나? 이거 저게 지금 아까 왜 y 마이너스 끝이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없으면 만약에 이거를 안 쓰잖아요. 그럼 이게 0이 안 돼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프로펜 스코어에 대한 로버스트한 걸 보여주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거 대신에 이제 이거를 쓰게 되면 이게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OLS 공식 자체에는 이게 있던지 없던지 그 파퓰레이션 버전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파이나이 샘플에서 이게 이걸 넣어주면 그 옆에 PS가 좀 잘못돼도 에스티메이터가 로버스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이거하고 로버스트 할 저기 0이 되지 않아요. 오서거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근데 우리가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만약에 이제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 리지디얼은 모든 x의 펑션하고는 오서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패스가 요 파이 x의 펑션처럼 표현이 되면 그러면 오서거널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로버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추럴한데 만약에 이 px가 어떤 언노운 펑션이긴 하지만 언노운 펑션하고 파이 x 언노운 펑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오서거널 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쓴 게 좀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질문 뭐냐면 이거 여러분 번거롭죠. 여러분 뭐 모먼트 컨디션마다 이거 다 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알려진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것들이 네이만 오서거널하다. 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모든 변수를 다 x의 컨디셔널 민을 빼서 사용하면 그럼
이게 네이만 오서거널 확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모든 변수가 다 x의 컨디셔널 민을 뺀 걸로 돼 있죠. 어, 만약에 여러분 도구 변수 추정하잖아요. IV 막 D가 내생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IV 쓸 건데 이렇게 놓고 내가 IB를 그냥 Z를 여다가 곱해서 쓰게 되면 이러면 네이만 오서거널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Z를 바로 쓸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도구변 추정을 하면 여기다가 Z 빼기 Z 기분 X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IB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만 오서거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스트루먼트 스코어라고 불렀죠. 보면 이렇게 되면 모든 변수가 다 X의 컨디셔널 민의 센터드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뉴턴스 펑션이 3개가 되죠. 하나, 둘, 셋. 좀 많아지긴 하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얘기할 건 뭐냐면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너무 번거롭다. 그런데 잠깐만요. 얘 뭐 있었는데? 아이고 뭐가 뭔지 하도 뭐가 많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잠깐만요. 모르겠다. 잘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여러분 저기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 나눠준 거 유인물 중에 우리가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을 할 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예,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트리트먼트 그룹의 컨디셔널 Y 컨디셔널 민 이게 이제 컨트롤 그룹의 Y 컨디셔널 민인데 이렇게 해서 AT를 추정하면 이제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이죠. 근데 이게 이피션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피션트한 버전은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했더라? 좀 기억이 안 나. D 하고 파이 x 하고 y 빼기 로 x가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1 마이너스 d에 1 마이너스 파이 x y 빼기 로 x2 혹시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더블리 로버스 설명할 때 이런 거 갖고 했거든요. 이거 맞나?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거 맞아? 이게 이제 efficient influence 펑션이다. 맞아? 제로 네, 제로지. 그때 얘기한 게 앞에 것만 갖고 해도 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리그레션 임피테이션이고요. 뒤에 거를 다 하면은 이게 더블리 로버스트하다. 우리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efficient influence 펑션 더하기 타우구나. 더하기 AT. 요 안에 들어가는 거에서 이제 요게 AT가 이제 요게 타우인데요. 타우. 요 안에 들어가는 펑션에서 타우를 빼주면 이제 그게
efficient influence function이라고 불리고요. 그러니까 average treatment effect를 구할 때 efficient influence function은 이 전체 빼기 타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알려져 있냐면 조금 전에 여기 디아즈 페이퍼에 보면 이제 써 있지만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이만 오소고널 하다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 디아즈 페이퍼에 그 efficient influence function이 네이만 오소고널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뉴슨스 펑션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뉴슨스 펑션이 이 아웃컴, 트리트먼트 그룹, 아웃컴식 컨트롤 그룹, PS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아까 한 것처럼 이 세 개를 각각 그 조금 펄터브한 다음에 미분을 패스와의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0에 놓으면 그게 또 0이 돼요. 그래서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알려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efficient influence 펑션을 쓰면 네이먼 오소고널하다. 자,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스테이타 최신 버전에 그 스테이타의 라쏘라고 있어. 이거 맞지? T 라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를 그 WD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WD 바이어스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아마 요 라쏘로 했을 거예요. 라쏘로 뉴슨스 펑션을 추정해서 이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더블 디바이어스에게 추정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꼭 라쏘로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뭐 뉴럴 네트워크, 랜덤 포리스트 다 쓸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굳이 라쏘를 썼는지. 오늘 내가 여러분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되는 데까지 하고 멈춰야죠. 네, 우리 15분 쉬었다가 다시 3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 어? 아유, 너한테 안 보냈어 아직. 아니 나 누가 본 거야?